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순직 의무 군경의 날 기념식이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됐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순직 의무 군경의 헌신을 되새기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자리였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소중한 청년들을 끝까지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가평지구 전투 전승 75주년을 기념하고 참전 용사들의 헌신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규화 육군참모총장과 함께 영연방 4개국 참모총장들도 참석해 연대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58주년 예비군의 날을 계기로 우리 예비군들이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시구와 시타에 나섰습니다. 언제나 국민 곁에서 국가안보를 지탱하는 예비전력의 의미를 국민에게 알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또럼 베트남 국가주석과 문화유산 친교 활동으로 인도 베트남 국빈 방문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 인도와 방위산업 등 전략적 핵심 분야 협력을 심화하고 베트남과 에너지 핵심 광물 등 미래 전략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철한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또럼 베트남 국가주석 부부가 현지 시간 24일 베트남 문화유산인 탕롱 황성을 찾아 친교를 다졌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친교 일정에 대해 지난해 또럼 국가주석이 방한했을 때 우리가 보여준 각별한 환대에 따른 담례 차원에서 베트남이 성의를 담아 세심하게 준비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5박 6일간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해 정상 외교를 진행했습니다. 한인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조선과 금융, 인공지능, 국방, 방산 등 전략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핵심 광물, 원전, 청정에너지 등 전략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근의 중동 정세를 고려하여 에너지 자원과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한 베트남 정상회담에서도 최근 중동 상황에서 비롯된 공급망 불안정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와 인프라 분야의 전략적 협력으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양국 정상에게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여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우리의 구상을 설명하였고 또럼 당 서기장께서는 우리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 협력 재개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도와 베트남 국빈 방문을 마친 이 대통령은 오늘 저녁 귀국합니다. 국방뉴스 김철환입니다. 4월 넷째 주 금요일은 의무복무 중 순직한 군경들을 추모하는 순직 의무군경의 날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순직 의무군경의 헌신을 되새기면서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지난 2024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는데요.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푸르른 그들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병역제도와 관련된 정부기관 인사들이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헌화와 분향을 이어갑니다. 세상을 떠난 뒤 발견된 고 한승우 이병의 편지. 이 편지를 보고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의 아버지는 하늘을 향해 간절히 답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의 아들 육군일병 한승우 목숨 걸고 뛰었노라. 엄마 아버지가 꽃비 내리는 4월을 보내며 절절한 그리움을 통곡으로 쓴다. 나라를 위해 의무 복무를 하다 순직한 군경들을 추모하는 국가기념일. 올해로 세 번째인 순직 의무 군경의 날입니다.
순직 의무 군경의 날은 매년 4월 넷째 주 금요일로 2024년부터 이날의 정부 기념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순직 의무 군경들의 헌신을 기리면서 유족을 위로하는 날입니다. 그리운 이름, 영원히 푸르른 당신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한 올해 기념식. 앞선 1, 2회 기념식에서 사용한 문구를 활용해 젊은이들이 간직했을 푸르른 꿈을 국가가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나타냈습니다. 우리는 순직 의무 군경의 희생을 널리 알리고 나라와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소중한 청년들을 끝까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잊을 수 없는 정부는 순직 의무 군경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보훈 문화가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박인배입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운 그날을 기억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가평지구 전투 전승 75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행사에는 영연방 4개국 참모총장들이 참석해 연대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차성효 기자입니다. 진혼나팔이 울리자 참석 장병들이 경례를 올리며 선배 전우들의 희생에 예를 다합니다. 24일 경기도 가평군 영연방 참전기념비에서 가평지구 전투 전승 75주년 기념식과 추모 행사가 거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가평지구 전투에 참전한 영국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연방 4개국 참전용사들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가평지구 전투는 1951년 4월 영연방 27여단이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도 중공군의 공세를 막아내며 서울 방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전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영연방 4개국 참전용사와 가족을 비롯해 국가보훈부 장관과 한미연합군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더불어 김규화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해 영연방 4개국 참모총장이 행사에 참석해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렸습니다. 영연방 참전용사님들의 목숨을 건 분투 덕분에 중공군의 전선 분할 기도는 완전히 좌절되었고 한국군과 유엔군은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하여 반격으로 전환하는 결정적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전투는 7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유엔군 역사상 가장 모범적인 연합작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어진 헌화식에서는 5개국 참모총장이 함께 공동 헌화를 진행했습니다. 기념비 앞엔 흰 국화 대신 참전용사 추모를 상징하는 양귀비가 놓이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참전용사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담은 블랙이글스의 추모 비행이 이어졌습니다. 행사 이후 각국 관계자들은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참전비로 이동해 추모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국경을 넘어 하나로 뭉친 그들의 연대는 지금의 평화와 함께 굳건한 동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차성유입니다. 김규화 육군 참모총장이 23일 6.25 전쟁 참전 기념행사를 계기로 방한한 영연방 4개국의 육군 참모총장을 계룡대로 초청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김 총장은 이 자리에서 영국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의 희생과 헌신이 오늘날 대한민국 발전의 소중한 토대가 됐다고 강조하며 한반도 안보 정세와 군사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우방국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고위급 교류와 연합훈련 등 군사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972년 베트남 전쟁 안케패스 전투에서 육군 맹호부대는 700여 명의 적을 사살하며 혁혁한 전과를 세웠지만 그 과정에서 173명의 맹호부대원이 전사하는 아픈 역사를 남겼는데요. 안케패스 전투에서 희생된 호국 영령을 추모하는 행사가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됐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군 장병부터 50여 년 전 함께 피땀 흘린 전우까지 헌화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빼곡히 적힌 173명의 이름, 안케패스 전투에서 산화한 호국 영령들입니다. 안케패스 전투는 우리 맹호부대가 월남에서 치른 수많은 전투 중 대혈전이라 불릴 만큼 가장 치열했던 격전이었습니다. 이러한 격전 속에서도 선배 전우들은 한치의 물러섬 없이 끝까지 전장을 사수했습니다.
행사를 연 육군 수도기계화 보병사단은 참전 유공자에게 감사를 담은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또 안케페스 대열전 전우회가 참전 용사의 후손 8명에게 표창과 메달을 수여했으며 이 가운데에는 친할아버지에 이어 육군 수기사에서 복무 중인 장병도 있어 의미를 더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월남전 전투의 의무 부사관으로 상사로 참여하셔서 월남전 참전 용사의 후손으로서 선배 전우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큰 감사함을 느끼고 저 또한 남은 군생활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제 맡은 소명을 다하여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조국이 부르면 맹호는 간다. 화이팅! 후배 장병들과 참전 용사들은 함께 현충탑을 찾아 호국 영령에 대한 헌화와 분향을 이어갔습니다. 수기사단장은 현충탑 방명록에 글을 남기며 선배 전우들의 명예로운 전통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17대 맹호 부대장이자 초대 주월 한국군 사령관이었던 최명신 장군 묘역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선배 전우들의 희생과 헌신은 오늘날 우리 군을 움직이는 힘이 됐습니다. 육군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은 앞으로도 불굴의 맹호 정신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이태검입니다. 육군 56 보병사단이 급변하는 전장 환경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드론 전문 인력 양성이 가능한 민관군경 소방통합 드론 교육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채원 기자입니다. 23일 56사단 공병대대 훈련장에서 통합 드론 교육센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어창준 수도방위 사령관 주관으로 열린 메가시티 통합 드론 교육센터 개소식은 드론 대드론 TF와 서울경찰청 정보화 장비계장, 북한산 국립공원 소장, 은평경찰서장과 소방서장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사단은 현대전에서 드론이 정찰 감시뿐만 아니라 공격과 전자전, 대드론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핵심 전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수도 서울을 지키는 핵심 부대로서 체계적인 드론 교육 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해 왔습니다. 지난 2월부터 기존 드론 교육장 부지를 개선 확장해 조종사 양성과 기술훈련 및 정비 지원, 민관 군경 소방 통합 드론 교육 훈련 체계 정립을 위해 센터를 개소했습니다. 특히 3주 과정에 군 자격 인증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장병들의 드론 3종 자격증 취득을 용이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센터는 다양한 드론 장비와 전문 교관을 통해 교육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장병 교육뿐만 아니라 경찰과 소방, 민간 등에서 운용 중인 다양한 드론의 테스트 베드로도 활용이 가능토록 설계했습니다. 이번 개소식을 계기로 민간 공경, 소방, 드론 교육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사단은 앞으로 AI를 활용한 통합 관제센터와 3D 프린팅 드론 제작, 개조 등의 첨단 드론 종합 훈련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이채원입니다. 제58주년 예비군의 날을 계기로 예비군 대표가 프로야구 시구와 시타에 나섰습니다. 국민에게 예비군의 역할과 중요성을 보다 친숙하게 알리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박준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야구 팬들의 환호 속에 타석에 선 여성 예비군. 마운드에 오른 예비군 지휘관도 힘차게 공을 던집니다. 이날 시구는 육군 52사단 서초 사동대장 장상범 예비군 지휘관이, 시타는 56사단 용산구 기동대 소속 여성 예비군 이영숙 씨가 맡았습니다. 시타자로 나선 올해 71살의 이영숙 씨는 여성 예비군 가운데 최고령으로 16년 동안 소집 훈련과 부대 주요 훈련,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해왔습니다. 국민 스포츠인 프로야구를 통해 예비군의 역할을 의미 그리고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키움 구단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비군 화이팅! 경기 전엔 예비군 홍보에 함께한 키움 구단의 육군본부와 52사단이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제58주년 예비군의 날을 계기로 국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예비군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육군은 최근 전쟁 양상에서 예비 전력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확인되고 있다며 예비군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야구장 한복판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예비군이 전시뿐 아니라 평시에도 국민 곁에서 국가안보를 지탱하는 존재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그라운드에 선 예비군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또 다른 힘이었습니다. 국방뉴스 박준혁입니다. 6.25 전쟁 당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다 실종된 영웅을 찾기 위해 한국과 호주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은 영연방 가평전투 참전 75주년을 맞아 육군 66 보병사단과 호주 육군 미수습 전쟁사상자 지원국, 호주 왕리변대 3대대와 함께 6.25 전쟁 당시 실종된 호주군 유해를 찾기 위한 공동 발굴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호주 공동 발굴팀이 찾는 인물은 가평전투의 주역인 영연방 27여단 소속 호주 왕리변대 3대대 윌리엄 K. 머피 상병입니다. 공동 발굴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경기도 가평군 목동리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국방부 브리핑은 한미 동맹이라는 큰 틀 아래 연합 방위 태세와 전작권이 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시발점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였습니다. 지난 19일 오전 6시 북한 신포 일대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우리 군에 포착됐습니다. 미사일은 약 14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낙하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지난 8일 이후 11일 만이며 올해 들어 7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입니다. 특히 북한이 이번 미사일에 집속탄과 지뢰 살포탄을 탑재해 시험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군의 사전 포착 여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어제 북한이 그 발사한 미사일에 집속탄을 탑재했다고 이렇게 밝혔는데 해당 재원이 사전에 파악됐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군은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 하에 북한의 군사적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압도적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일각에서 제기된 미국의 위성정보 제안 관련해서는 긴밀한 공조를 강조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이 대북 위성정보 관련해서 일부 공유를 제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 군 당국 측에서 정보 공유에 있어서 변화가 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은 확고한 한미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긴밀한 정보 공유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사일 발사 동향을 포함해서 한미 정보당국 간에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국방부는 21일에도 한미 정보 공유가 문제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집속탄과 지뢰 살포탄을 탑재한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국방부에서는 그 저희가 어디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우리의 대응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원과 의도 같은 것들은 저희가 긴밀히 한미 간의 협력하에 분석을 하고 있고요. 19일 발사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역시 한미가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보완해서 분석하고 판단해서 기자분들한테 발표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접경 지역 일대에서 진행 중인 작업 역시 예의주시하며 공사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국경선화 작업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현재까지 파악된 바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불모지 작업, 전술 도로, 기타 등등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3일 브리핑에서는 전작권 전환 시점이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전작권을 언급해서입니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의회 청문회에서 2029년 1분기 전까지 전작권 전환하는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 궁금하고 우리 군과 사전에 협의를 했는지 좀. 한미는 2015년에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서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 시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원칙 하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이고 일관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주한미 군사의 의견을 언급한 것으로 전작권 전환 시기는 한미 군사당국의 건의를 기초로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결정해서 양국 대통령께 건의될 예정입니다. 한미는 긴밀한 공조를 통해 도발에는 단호한 대응을, 전작권은 체계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국방뉴스 김효진입니다. 한 주간의 국제 이슈를 정리하는 위클리 외신입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하면서 이란을 협상장에 끌어내려 하고 있고, 이란은 해상봉쇄가 해제돼야 협상에 나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반도의 사드를 중동에 재배치하기 위해 옮긴 적이 없다고 발언했고, 일본은 자국산 드론을 대량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이민영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 2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휴전 연장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다만 휴전 연장 시한은 구체적으로 못 박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즉각 전투를 재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연장 발표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국영방송을 통해 전했습니다. 양국 간 기싸움도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미군이 지난 21일 인도양에서 이란산 석유를 싣고 가던 유조선 티파니호를 납포한 데 이어 호르무즈 해협 이외의 수역에서 이란산 석유를 싣고 가던 유조선을 또 납포했고, 이에 이란도 현지 시간 22일 이란군이 복면을 쓰고 총을 든 채 선박에 접근해 납포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미국에 맞서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의 발언입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현지 시간 21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한반도의 사드를 어디에도 옮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We've not moved any THAAD systems. So THAAD still remains on the peninsula currently. We are sending munitions forward, and those are sitting right now waiting to move. 또한 주한미군 병력에 대해서는 규모보단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반도는 미 본토를 방어하고 미국 국익을 증진하는 데 핵심적인 전략적 요충지라며 급변하는 전략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함이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협력 관계를 강화 중인 필리핀 대통령을 국빈 초청할 예정입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다음 달 하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대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외교 정책에서 연대하는 것을 의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현대전에서 무인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자국산 드론을 대량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일본 정부는 드론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스타트업 등을 통해 자국 내에서 대량 생산하는 체계를 갖춰 유사시에는 이를 자위대에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위클리 외신 이민형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본부 정훈실은 24일 충남계룡 인재선발센터에서 2026년 아미소셜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육군 아미소셜 기자단은 국민에게 육군의 정책과 부대 현장, 장병들의 이야기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운영되는 온라인 기자단입니다. 다양한 활동 경력을 보유한 현역 간부와 민간인 13명으로 구성된 기자단은 참신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가 24일 교내 웅포 강당에서 국립중앙박물관과 한국해양전략연구소와 공동으로 충무공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이순신 제독에 대한 최신 연구 성과를 학계와 군이 함께 공유하고 학술적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해병대 1사단 킹콩여단 전투실험대대는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뉴질랜드 육군 한개 소대와 포항 일대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연합훈련에는 뉴질랜드군 왕립 보병연대 1대대에서 30여 명이 참가했으며 뉴질랜드군이 한국 해병대와 연합훈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오늘도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대기는 점점 더 메마르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도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는 만큼 큰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청주는 3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부산은 24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부터 화요일 오전까지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후로 다시금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